영국 국민들은 EU 잔류가 아닌 EU 탈퇴를 선택을 했습니다. 영국이 EU 탈퇴를 선택한 이후에 앞으로 영국을 포함한 EU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와 또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사전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도박 사이트 그리고 시장 모두가 잔류 가능성을 높게 봤던 만큼 전형적인 팻테일 리스크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긴급으로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쩌면 잔류에 너무 예상을 많이 했던 걸까요? 전혀 이제 좀 뜻밖의 결과로 인해서 큰 파장을 몰고 왔는데 브렉시트, 영국 국민들이 선택한 브렉시트에 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모두에서 장애권에서 말씀하신 대로 또 금요일 그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해 드린 것처럼 사실 사전 여론조사, 그리고 정치 전문가라든가 도박 사이트, 시장 모두 잔류 이렇게 가능성이 높게 봤었죠. 네. 그런 가운데서도 요즘 그 의외의 이렇게 결과들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의 선전이라든가 필리핀 두테르테의 대선에서 당선됐다든가 이런 의외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잔류 쪽이라 하더라도 너무 낙관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사실상 그 의외의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그런 그 예상과 달리 사실 의외의 결과가 나와서 지금 세계 경제가 또 국제금융시장이 의외로 큰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예상과 달리 가능성이 몇 %인 게 발생하는 것을 보통 정규분포상의 양쪽 꼴이 해당된다 해서 이것을 fat tail risk 내지는 tail risk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tail risk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이게 발생 가능성이 적지만 사실 예상 expectation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나오면 그만큼 단기 충격이 불가피한 이런 그 전형적인 꼬리 위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시장에서도 그 예상과 달리 또 기대와 달리 나타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계속해서 전해주셨습니다는 위험자산,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또 영국의 당사국은 안정자산, 위험자산 관계없이 사실 그 플래시 크래시 현상, 순간 그 폭락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안전자, 엔화 같은 안정자산 같은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이렇게 그 체리 피깅 차원에서 급등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이런 그 움직임이 지속될 것인가 하는 측면은 사실 그 브렉시트 여부에 따라서 그 위에 그 진행되는 절차 이런 것을 좀 객관적으로 봐서 너무 분위기에 타지 말고 우리가 좀 월요일 아침이니까 이런 것을 좀 객관적인 그 자료 그리고 전문적인 그 지식 이렇게 분위기에 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지난 주말에 상당히 많은데요. 이론적 근거가 적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보고 아침에 이렇게 차분한 마음에서 물론 많이 불안되고 이러십니다는 차분한 마음에서 이런 것을 좀 한번 보는 자세도 지금 시점에선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냉정함을 잃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죠. 정말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왜 영국 국민들 대다수 참 많은 수의 분들이 이렇게 브렉시트를 선택하게 됐는지 이 배경이라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요. 예, 누차벌써 말씀드렸죠. EU가 EU의 회원국을 위해서 사실 그 공동 번영을 위해서 또 미국의 그 중심이란 팩스 아메리카나의 그 대형적인 측면에서 마련했지만 그동안 역사는 길고 또 한 가지 EU 개별 회원국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EU가 제대로 처리했느냐 하는 이런 점에서는 좀비 이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누차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결국은 이것은 영국이 만들어낸 것이 영국도 원인이 있지만 EU 자체에서 만들어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한국경제신문에 한 개면을 쓰면서 좀비 이유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지금 영국을 포함해서 개별 회원국 입장에서는 경기가 좀 안 좋고 난민과 테러 문제 같은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네. 그럼 역사를 100년 역사를 갖고 있고 구체화된 지 60년 역사를 갖고 있어 그만큼 돈도 많이 잃고 분담금에서 돈도 많이 잃었던 개별 회원국 입장에서는 EU가 이런 문제에서 신속하게 사실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했으면 사실 이런 문제는 걱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렸던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기득권에 대해서 한멸이 굉장히 심하죠. 우리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득권에 대한 한멸이 포함하니까
무조건 되고 차기의 차선 방안이 나온 방안이 그게 뭐 어떤 방안이든 간에 일단 현 기득권은 바꿔보자 하는 심리가. 왜냐하면 그만큼 소득의 양극화가 심하고 이러한 그 사회 병리 현상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약속을 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는 소위 no action talk only 같은 나터 같은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그 언론인 우리나라의 그 정치인들도 굉장히 반복되고 있습니다는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는 상태에서 기존 정치인은 무조건 바꿔본다 하는 이런 심리에 따라서 영국의 그 캐머린 총리를 비롯한 현 집권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것이 사실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냐 이 Great Isolation 시청자분이 많이 그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위대한 그 고립, 대륙과는 우리가 같이 갈 수 없다 하는 위대한 고립을 이렇게 대한 향수병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EU가 사실 이런 문제, 영국의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한 얘기 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영국은 고립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가능성은 항상 그 남아있던 상태거든요. 그런 것이 이번에 현실화됐다고 볼 때 있습니다. 네. 또 앞으로 EU의 앞날이 좀 상당히 불투명해진 상황인데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좀 상정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최악의 시나리오는 두 가지 시나리오죠. 하나는 현교 탈퇴 문제, 소위 엑시트 문제,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지금 영국이 사실 EU 통합에서 1973년에 가입하긴 했지만 그의 진행 과정에서 보면 독일, 프랑스랑 맹주격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징되는 EU 통합 국가가 이렇게 그 브렉시트를 결정했다는 측면에서 사실 다른 국가들도 상당히 영향을 주게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누차에 말씀드리면은 지금 다른 국가들도 여유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경기가 좀 어렵고 난민과 테러 문제에서 가능한 다른 그 EU 통합하려면 다른 그 회원국의 입장을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요. 사실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극수지 이기주의 나갈 수 있는 또 그게 국민 여론에 굉장히 이렇게 영합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 주장해서 나오는 런던 전시장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그게 쉽게 국민들이 와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막상 결과가 이렇게 딱 나오니까 브렉시트에 찬성한 사람도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자기 자신의 닥칠 앞날에 대해서 사실 면밀하게 이렇게 점검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지금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한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는 어쨌거나 그런 국민의 아주 미심, 아주 불안한 심리를 작용해서 사실 이렇게 하는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도 탈퇴 문제에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가장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또 분리독립 문제도 지금 있죠. 벌써부터 스코틀랜드 문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는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회원계 탈퇴뿐만 아니라 회원국 내부의 분리독립 문제도 있다. 그러면 자 영국의 스코틀랜드 문제, 그 다음에 스페인의 바스크와 카탈루냐 문제, 북부 이탈리아 문제, 네덜란드의 프랑드리 지역. 요 네덜란드의 프랑드리 지역 얘기하니까 시청자분께서 프랑드리가 벨기에가 아니냐 하는데요. 여기 3개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프랑드리 지역이 프랑스, 벨기에, 그다음 룩셈부르크, 이렇게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죄송합니다. 프랑스는 빼고. 근데 요 프랑드 지역은 네덜란드 지역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속해 있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분리독립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영국 자체는 뭐 사실상 그렇다는 치더라도 사실 이런 것을 확대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이게 확대되면 EU의 붕괴다. 이게 이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국 탈퇴가 계속해서 잇따르게 되고 분리독립 운동마저 일어나게 되면은 앞으로도 EU의 붕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가능성은 상당히 적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 그 영국이 이렇게 브렉시트 문제에 찬성했다 하더라도 사실 이것이 단기적으로 결정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후에는 뭐냐, 어떻게 이후에 그 앞날이 될 것이냐, 또 영국 당사국인 영국도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앞으로 그 EU 집행위와 다른 회원국가의 탈퇴 협상 결과에 따라서 사실 그 결정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EU는 그 가입 여건을 명확히 정해지만 누차에 말씀드리는 탈퇴 요건도 있긴 있습니다는 그 요건 자체가 그렇게 명확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전례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탈퇴 협상에 하나하나 마련해야 되는 차원에서 사실상 앞으로 영국이 그 실제로 탈퇴를 하려면 한 2년 이상 걸려야 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이 브렉시트 문제를 걸었던 영국 자체도 지금의 캐머리 총리라든가 현 집권층이 이 협상에 나설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국 자체도 사실상 그 현 집권층의 교체한다든가 하는 협상 파트너가 사전에 준비돼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실 그 브렉시트에 찬성한 사람들도 다시 불안감을 느끼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를 여론에 어떻게 하면 여론을 공감대를 형성시킬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 영국 자체도 사전 준비가 많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협상이라는 건 A 있고 B 있으면 A, B와 같이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과거의 그 전례가 없기 때문에 벤치마크가 없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는 많이 빨리 가져가더라도 한 2년 정도 늦게 가져간다면 10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7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영국의 브렉시트의 국민투표는 의사만 묻는 거지 이게 탈퇴는 아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EU의 그 회원국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지금 탈퇴를 브렉시트에 찬성한 이런 그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사실 다시 재투표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재투표 논란에서 국민 서명 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이틀 만에 한 30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국민투표가 다시 한번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투표가 아주 강제적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상황은 많이 좀 변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뭐 이번 투표 결과로 인해서 EU 자체에 뭐 다른 국가들로부터 나갈 거면 빨리 나가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만큼 또 앞으로 상황이 얼마든지 또 반전이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방안이 나오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네, 일단은 그 EU 집행위와 이런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 빨리 영국이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볼 때 있습니다. 하나는 어차피 영국은 과거서부터 Great Isolation을 주장했던 시각이기 때문에 EU 통합과 같이 해서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온 이런 측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상징력 때문에 명제 역할을 해서 사실 그것을 배제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EU를 연구할 때 이렇게 보면 영국은 아주 미묘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탈퇴 협상이 진행돼서 앞으로 2년 이상 내지는 늦게 7년 이상 하면 유럽 경제의 불확실해 되다. 그래서 차제 그냥 빨리 가라. 어차피 당신 마음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빨리 가라 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 영국에 대해서 EU 협상, 영국 국민에 대해서 EU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EU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는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반드시 나가라 그래서 나가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향이 반전될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는 누차 말씀드리는 경기 문제, 난민 테러 문제, 앞으로 더 심화될 소득의 양극화 문제, 계층 간의 양극화 문제, 소위 피케트의 자본론의 이게 유행처럼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뭐냐? EU가 원래 생각한 대로 소위 United of Europe 것처럼 이런 형태로 가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EU가 지금까지 사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이걸 통합을 깨기는 쉽진 않지 않느냐. 그동안 유럽 국민들이 뭐냐 하나의 유럽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들어갔던 많은 그 시간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깨지는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독자권은 인정하고 그 다음에 EU는 가져간다 하는 측면에서 여기 나오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안이 벌써부터 얘기 나오고 있죠. 네. B-EU 방식이다. B 플러스 EU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B 플러스 EU 방식이다. 이렇게 보여요. 브리튼 플러스 EU다. 네. 그러면 요건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 방안의 대체 방안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표현을 썼습니다는 다른 회원국, 영국이 탈 때는 다른 회원국도 마찬가지로 EU와 회원국을 잔존시키되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해결권을 주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EU와 독자적인 문제에 대해서 독립권을 서로 이렇게 조합하는 식의 이런 방식의 제3의 방식으로 나오지 않겠나 이런 시각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지금 형성된 상황이다. 시청자분께서도 그런 방안이 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하는 이런 성의 공감대가 있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이런 방안으로 사실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이렇게 상황이 반전될 수도 있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또 브렉시트 통과에 따른 세계 경제와 또 국제 금융시장에서 미칠 충격도 꼼꼼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은 이 브렉시트 파장을 얘기해서 꼭 좀 당부해 드리는 말씀은 EU가 베스트 폴리시냐, 최선책이냐 이 문제를 좀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EU가 베스트 폴리시냐? 만약에 EU가 베스트다 하면 영국의 탈퇴 얘기하면 탈퇴에 따른 파장이 굉장히 과대하게 해석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EU가 그동안 보여줬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베스트는 아니거든요. 베스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EU 자체로 인해서 사실 EU가 개별 후에 형국의 입장을 고려치 않고 공동적인 규제를 좀 부과한다든가 또 EU의 공동인 집행이라든가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어떠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분담금을 낸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EU 자체가 EU 회원국의 공존 번영이라든가 경제 번영을 했지만 그동안 이렇게 보여준 자세에서 보면 상당히 미흡했다. 그게 영국의 탈퇴의 기술적인 배경이 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얘기할 때 사실상 EU가 베스트 폴리시라는 각도에서 파장이다 보니까 충격이 되고 이 충격이 과다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브렉시트에 대한 파장을 댈 때 누차에 말씀드리자면 이게 베스트 폴리시는 아니다. 베스트 폴리시는 아니기 때문에 회원국의 불만 사항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탈퇴 엑시트 방안이 나오는 거고 분류 내용들이 나오는 게 지금까지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 개별 회원국들로 설령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 그러면 영국이 탈퇴한다. 나쁘겠느냐?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EU의 공동 규제에서 자율과 창의에 억압되는 측면도 해소가 될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사실 분담금 부담도 줄여줄 수 있고 해서 경제정책이라든가 정책에서 어떤 그 독립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또 영국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경제정책도 풀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게 EU 자체가 베스트 폴리시다 하는 측면에서 브렉시트 파장을 이렇게 그 해석하는 시각은 한 번 정도는 이런 그 브렉시트에 대한 찬동 평가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곰곰이 따져보자 하는 이런 측면으로 이렇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문제에 객관적으로 한번 점검해보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너무 EU가 베스트다 하니까 이게 탈퇴가 된다 하니까 지금 탈퇴돼서 과다하게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인데 우리가 EU가 베스트 폴리시냐 하는 측면은 모든 분석이 그런 쪽에 그 벤치마크로 해서 이렇게 시나리오별 파장 효과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중요한 것은 단기 충격 기간이 얼마나 이제 지속이 될 것이냐, 또 그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상 뭐 제2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는 것은 아니냐 하는 뭐 이런 우려의 시각도 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벌써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잔류를 예상했기 때문에 네트워킹과 심리적인 요인에서 단기 충격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네. 이 충격 정도가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 충격 기간의 장기화 문제, 그 다음에 그 범위가 어디까지 확산될 것이냐, 소위 글로벌 위기로 확산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벌써부터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는 일단 하루 만의 모습을 보면 당시 2008년도에 제가 미국에서 지켜봤습니다는 사실 그때에 비해서 지금의 그 이렇게 미국 증시가 그 반영하는 정도로 이렇게 본다면 그렇게 단기 추격은 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전날 전부 투표 당일날 잔류적으로 투표 마감일까지 잔류적으로 해서 230포인트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아마 그렇죠. 상승률로 보면 1.8% 정도 되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브렉시트가 알려지고 나서 사실 시장 자체가 여기 그 나오고 있습니다는 사실 그 3.56% 이렇게 저는 뭐 시장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는 그렇게 됐으니까 시장 자체의 충격은 아직 그렇게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단기 축격처럼 그렇게 센 것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엔달러 안주를 자꾸 엔달러 달러 강세를 얘기하는데요. 사실 시청자 여러분 때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달러보다는 엔화를 매입할 수 있을 거를 권했습니다.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는 그런 상태에서 사실 엔화가 지금 안전통화로 강세를 붙는 거지
달러보다는 엔화라든가 스위스 프랑크가 강세를 붙거든요. 지금 엔화 매입자들은 대박을 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좀 시장을 냉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성적으로 해설하는 사람도 감정적으로 보지 말고 그런 측면인데요. 자, 그러면 제2의 리먼 사태로 해서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냐 아니면 범위가 글로벌적으로 확대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몇 가지 살펴봐야 됩니다. 네. 일단은 영국의 은행들이 금융사들 뱅크런이 발생할 것이냐, 펀드런이 발생될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2008년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영란은행들이 유동성에 비교적 좀 이렇게 충족돼 있는 상태고 또 2008년에 그 바탕으로 해서 벌써부터 G7 국가들의 그 글로벌 유동성 공조적인 측면이 벌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그때는 바로 유동성 부정 문제가 이렇게 사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경제 문제에서 부동산의 폭락 문제인데 이건 정치 문제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짚어서 그렇죠. 유동성 확보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사실상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비록 영단은행은 이미 유동성 확보에 나섰었고요. 그다음에 정치 문제로 있었고 지금은 국민투표 결과만 되기 때문에 이후에 탈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유동성 확보에서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근데 2008년에 금융위기는 경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유동성 확보가 안 돼 있으면 바로 마진콜의 딜레버리죠 발생한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런 걸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국이 해외 투자한 자산은 미국의 3분의 1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든가 통화수협 정도 잘 맺어 있는 이런 국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감성적으로 이게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2의 리먼 사태가 발생한다 해서 세상에 마치 무너질 듯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해설하는 사람이 너무 그 시장을 좀 안정을 시키는데 노력해야지. 물론 일부를 안정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는 그런 이론과 이런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봐도록 해주는 측면이 아마 시청자분한테 도움되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려운 것은 다 한다. 네. 근데 이걸 더 어렵다고 얘기하면 사실 이렇게 그 방송이 목적이 뭐겠느냐 하는 측면은 다시 한번 좀 지난 주말에 그 방송을 보면서 제가 좀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점을 좀 시청자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어떤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개별 국가별로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네. 사실상 그렇거든요. 이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보면 당장 뭐 실물 경제니까 네. 심리 효과 이외에는 앞으로 세계 각국이 대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달리게 되겠죠. 그래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당장은 실물 경제이기 때문에 당장 미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탈퇴 협상의 진전 여부에 따라서 사실상 세계 경제에 그만큼 이렇게 충격 정도가 이렇게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지만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많은 취약점을 갖고 있고 인위적으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실 여기 일본이 세계에서 보면 당사국인 영국과 함께 가장 피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그 니케이 지수가 지금 12,000에서 아마 작년 하반기에 국내 증권사에서 일본 금융기관을 제외해서 사실상 일본 펀드를 이렇게 했던 사람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엔화라든가 이런 걸 매입을 권유했던 사람들은 지금 대박을 차고 있는 상황,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달리 투자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 일본이 취약하게 아베노미크스에서 이것을 경제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구조 문제를 해결에 이끌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는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 경제가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엔고가 제한되는 상태에서 그동안 엔저를 바탕으로 한 일본의 아베노미크스가 이번 계기에서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배경이 되겠죠. 그런 사태가 이제 발생하는데요. 개별 국가마다 명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국인 영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영국 이외의 국가에선 일본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고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대응 정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겠습니다는 사실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세계 공동적인 차원에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엄청 크다 하는 측면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브렉시트 이전에 각 예상기관들이 브렉시트에 대한 파장을 액면 그대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브렉시트 이전에 브렉시트 파장이 각 기관에 나왔는데요. 왜 이렇게 충격 정도가 크게 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영국이 브렉시트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영국 국민들한테 잔류적으로 탈퇴보다는 잔류적으로 촉구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랬죠.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제히 그동안 이런 문제에 방관하던 게 막판에 탈퇴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되는 상태에서 예측 기관들이 화들짝 놀라서 이게 브렉시트에 대한 충격 정도가 나온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브렉시트 문제에 대해서 영향이 미치는 영향이 각 예측 기관들이 영국 탈퇴 국민투표 탈퇴 결과 확정 이전에 나온 것은 액면 그대로보다는 잔류 쪽을 촉구하는 상태에서 이 브렉시트에 대한 파장을 크게 이렇게 분석한 것도 이렇게 그게 이제 정성적 분석이라요. 저희들이 그 한국은행과 대우경제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제가 이제 과거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는 사실상 경제를 분석할 때는 계량적 분석, 모델이라는 경제학 분석과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감에 이어서 또 경험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이것을 좀 이렇게 하는 정성적 분석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사실 브렉시트 선거 이전에 나왔던 각종 브렉시트 파장은 잔류를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탈퇴될 때 굉장히 효과가 크다. 파장이 크다 하는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각국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이 부분 간략하게 좀 말씀 듣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간이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브렉시트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세계 각국들의 그 통화 정책 또 재정 정책 등 경기라든가 증시의 우호적 방향으로 가지 않게 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2008년에 대비해서 보면 정책적인 공조는 분명히 그때보다는 틀이 좀 강화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써부터 뭐 유럽은 더더욱 그렇고요. ECB라든가 일본은행이라든가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올해 하반기에 가장 큰 악재로 증시 악재로 봤던 것이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브렉시트 국민 투표 이전에는 투표 결과 나오기 전에는 그 문제가 더 많이 거론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브렉시트 이렇게 그 국민투표 결정 이후에 벌써부터 월가에 나오는 시각에서 보면 올해 연내에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은 어려운 게 아닌가.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 인하까지 나오는 이런 산악이고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로 가야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으로 해서 정책적으로는 좀 이런 부분을 완충시킬 수 있는 이런 경기라든가 이런 증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측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글로벌 증시가 2008년 것처럼 사실 리먼 사태 것처럼 패닉 상태에 올 것이다 하는 이런 쪽은 좀 우리가 우리 경제가 우리 증시가 우리 경제가 예상치 못했던 패텔 리스크가 발생했으니까 그럴 경제를 또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경제를 살리고 증시를 살리고 이런 측면의 노력은 허이겠죠. 이런 측면에서 사실 분위기에 타서 안 좋은 때는 안 좋고 올라갈 때는 더 좋게 되는 이런 시각은 우리가 분명히 지향해야 되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면 어렵게 보는 미네르바 현상 같은 경우에는 또 인포데믹이라든가 리스크데믹이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이렇게 경계할 대목이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그리고 제 자신도 뭐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는 누차 걸쳐서 사실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을 인위적으로 안정시키는 이런 사람은 아니었었죠. 그런 지난 주말 금요일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잔류가 된다 하더라도 너무 랠리가 오르는 건 아니다. 차리티 피킹 차원에서 사실 이전에 떨어졌던 것이 올라가는 정도로 그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이런 얘기는 이렇게 그것도 투자자를 혼란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는 사실은 너무 어려울 때 이렇게 보는 이 미네르바 현상은 우리가 좀 심리라든가 네트워킹 효과에서 이것이 증폭되는 대사이클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좀 그런 점은 이렇게 지향하고 우리 증시라든가 우리 경제는 우리 국민들이 살리고 거기에 정치권과 정책 당국자를 잘 이렇게 아울러서 이걸 살려야 된다. 그건 기본 명제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